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불편 여전 증차 예산 확대 시급 장애인 정책 리포트 지적. 둘, 최보윤 의원 장애아동 지원 3법 대표 발의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사회로 통합신고 지원체계 마련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 장애 특성 반영한 보호계획 수립 및 의견 청취 의무화 장애 친화적 놀이터 설치 국가 지자체의 의무화. 셋, 인천시립장애인 예술단 인천문화예술회관 시범공연 소공연장 재개관 앞두고 5월 16일 오후 7시 30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배차 부족, 이용 횟수 제한, 운전기사의 차별 발언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현황을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정리한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54호 응답하라 장애인 콜택시를 발간했다고 4월 30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내법상 최초로 이동권을 법령으로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교통약자로 정의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의료 접근, 교육기회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도 이를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의 평균 대기 시간은 40분 이상으로 예약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량 부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비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다른 지역에서 바우처 택시 이용이 제한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시각장애인임에도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야 하니 긴 대기 시간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가 있는 B씨는 과도한 서비스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지체장애인이지만 CRPS는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으로만 등록할 수 있어 일시적 장애인 제도를 이용합니다. 장애 특성상 불시에 통증이 발생하고 수시로 방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용 시간이 10시에서 15시로 제한되고 9시에서 14시까지 전화 예약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대상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운전기사는 장애인식이 부족해 이용자에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배려 없이 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을 데리고 탑승하다가 걔를 왜 데리고 타냐, 호흡기 장애인도 이용하는 택시인데 이기적이다는 차별 발언을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장애인식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정책 리포트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승객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차량 증차 및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을 확대해야 하며 국비 의존도를 낮추고 지자체별 자체 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장애인 정책 리포트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부터 현재까지 과정, 택시 서비스 간 비교, 성공적인 해외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54호 원문은 한국장총 누리집 발간 자료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 02-783-0067로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맞춤형 보호, 놀이환경 개선, 재활치료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지자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간 상호 통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장 출동 시 장애 아동일 경우 즉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예방 조치 시 장애 특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놀이, 미술, 음악, 감각, 행동 발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발달재활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양성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해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중재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될 경우 보호 조치 및 보호 계획 수립 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반영한 피해 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관련 정보가 아동학대 정보관리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 책임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에 무장애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 약 8만 2천 개의 놀이시설 중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는 단 31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 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 5월 16일 오후 7시 30분 재개관을 앞둔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봄을 노래합니다. 이번 공연 제목은 다함께 봄. 여기서 봄은 보다와 봄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장애, 비장애가 함께 어우러져 예술로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곡가인 요한 스트라우스의 박쥐 서곡과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비롯해 존 윌리엄즈 메들리, 디즈니 메들리 등 클래식과 뮤지컬, 영화 음악 등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또한 테너 도윤종과 소프라노 김승리가 협연자로 나서 한층 풍성한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지만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이나 엔티켓을 통해 사전 예매해야 합니다. 1인 3회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소공연장 재개관을 앞두고 선보이는 3번의 시범 공연 중 2번째 공연입니다. 그 첫 번째 공연은 지난 4월 18일 인천시립교향악단의 포컬처 리더스였으며 세 번째 공연은 인천시립극단이 5월 24일 무대에 올릴 심파음악극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재개관하는 소공연장은 객석과 로비를 부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최적의 조명 각도를 고려해 조명 투광실 위치를 조정했으며 객석 조명도 색상 변경이 가능한 발광 다이오드 LED 조명기를 설치해 연출의 효율과 다양성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객석 천장과 뒤쪽 벽면을 새로운 구조의 디자인으로 변경했으며 로비는 기존의 대리석을 스타코 마감으로 변경해 신미성을 높이고 현대적인 예술공간 느낌을 살렸습니다. 발권 부스나 좌석 배치도 등도 새로이 설치해 공연 주최자는 물론 관객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